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며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 반박했으나 오히려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국민적 비판을 받은 KFA는 장문의 글을 통해 축구협회는 모든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다. 감독 선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차질 없이 이루기 위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후 이 이사가 감독 선임 업무를 맡은 것에 대해 최종 후보 면담을 앞두고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동안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위원장 및 위원들과 감독 면담 검증 과정을 함께 해온 협회 행정관계자, 기술총괄이사가 해당 후보들에 대한 최종 면담 및 협상, 계약 진행 업무를 이어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이사는 10차 전력강화위원회 당시 후보들에 대한 게임 모델 검증에 배석하고 지난달 25일 정 위원장이 해당 2명의 외국인 감독을 화상 면담할 때도 함께 진행한 바 있다. 협회의 기술파트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이에 기술총괄이사는 지난달 30일 가능한 전력강화위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회의를 열어 자신이 후속 업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외국인 감독과 달리 홍 감독이 면접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가장 길고 깊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KFA는 홍 감독과 면담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2명 중 우선순위에 오른 감독과 계약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언론 보도 중 한 외국인 감독은 장문의 분석 자료도 제시했다며 홍 감독의 면담이 특혜라는 주장이 있는데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해오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 있고 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홍 감독을 비롯한 국내 감독의 경우 다른 후보들에 비해 PT나 여러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들의 경우 플레이 스타일이나 팀을 만들어가는 축구 철학, 경력 등에 대해 대부분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홍 감독의 경우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을 맡은 것은 물론 최근 울산을 4년간 맡으며 K리그 1 2연패 등 울산의 경기를 통해 확인됐다. 위원들은 국내 감독을 뽑는다면 현직이더라도 홍명보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회 구성 초반부터 거론됐다. 세부적 상황과 관점에서 최종 3명의 장단점이 평가된 것이지 면담 방식이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박주호 전력강화위원회 폭로를 염두에 둔 듯 전강위 참석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관련 규정을 설명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도 했습니다. KFA는 이번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첫째, 모든 상황 특히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다는 점, 둘째, 전력강화위원회 참석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관련 규정을 설명하지 못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규정을 세밀히 보완하고 차기 전력강화위원회 출범 시에는 위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한다. 협회의 세심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상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주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언급됐던 제시 마치 감독과의 협상 실패 이유로는 세금과 국내 거주 문제를 꼽았습니다. KFA는 해당 감독은 화상 면담 및 대면 면담 후 전술적 플랜이나 지도 스타일, 경력 등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1순위 협상이 진행됐다. 기술적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상당히 부합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국내 거주 조건의 확인이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후보 에이전트 측은 협상 초반에는 연봉 규모나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소득세율 등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된 점이 있다. 협회 측의 요청 시한이 지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고 최종적으로 상대 측에서는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로 감독직 제안을 포기한다는 회신이 왔다고 했습니다. 해명과 반박을 내놓았지만 팬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5개월 넘게 외국인 감독들을 중심으로 새 사령탑을 물색하다 홍 감독을 낙점하기까지의 과정을 여전히 팬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입장문에서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체부 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말장난과 형식적인 서류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특히 정혜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의 명확한 사퇴 배경, 그를 대신했다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자격 논란, 이 이사에게 감독 선임 작업의 전권을 부여한 근거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프리패스 논란 부른 면접 생략 문제 외에도 전강위가 홍 감독 대하는 방식이 다른 후보들과 사뭇 달랐다는 점을 정리해 보여준 해명문 같다며 감독의 열의는 선임 시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외국인 감독에게도 들이댄 잣대다. 선임 전 의지도 열의도 없는 홍 감독에게 왜 그렇게 매달리고 굳이 그렇게 모셔가야 했냐고 비꼬며 질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22일 축구 해설가 서형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이 독대한 이유를 추측하며 화제입니다. 그는 최근 대한축구협회 안팎에서는 대표팀에서 손흥민의 존재감이 너무 큰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다며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 선수단이 하나로 뭉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탁구 게이트 같은 일의 재발을 막는 게 협회 최대 목표 중 하나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홍명보 감독의 라커룸 리더들 순회 방문은 라커룸 리더십 재정비를 위한 사전 교감 내지는 사전 고지에 있다며 홍 감독이 손흥민을 만났을 때 수행 직원도 물리고 단둘이 얘기를 나눴다는 부분은 둘의 이야기가 형식적이거나 사교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실 이 두 사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딱히 가깝지는 않은 사이라며 런던 올림픽 당시 홍명보 감독이 공개적으로 손흥민이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던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친밀한 사이로 보긴 어렵다. 대표팀 지휘와 라커룸 리더십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서형욱은 이런 차원에서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은 라커룸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에게서 주장 완장을 떼고 다른 선수에게 완장을 주거나 주장을 순환하거나 집단 리더 체제로 주장 시스템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며 뜻밖의 추측을 내놨습니다. 그는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2회 이상, 2회 연속으로 주장을 맡은 사례는 없다는 점도 협회가 손흥민 주장 체제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손흥민은 그만큼 한국 축구사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가진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홍 감독의 유럽파 순회 방문은 대표팀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손흥민의 리더십과 연결짓는 협회 내부의 분위기와 맞닿아 있다. 그게 아니라면 선수들이 특히 바쁜 이 시즌에 곧 유럽파 선수들의 내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까지 먼저 나가서 따로 만난다는 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쓸데없는 미친 짓만 하는 협회입니다. 생각하는 게 어쩜 저리 멍청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고리타분한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